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한동안 지지부진하다,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한다, 이런 의심을 받았던 창원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가요, 오늘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수사가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원지검이요, 오늘 수사 중간 발표, 수사 경과 중간 발표를 통해서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이송하는 사유는요, 김건희 여사 등 사건 관련자들이 서울 등 창원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가 이송이 되면은, 사건이 이송이 되면은 수사의 연속성을 상실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창원지검의 전담 수사팀이 있죠. 팀장이 이지형 차장검사라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 부산지검 소속인데 창원지검으로 파견이 돼서 전담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 이지영 전담 수사팀장이 서울로 이동을 해서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연속성은 문제가 없다 하는 거고요. 그간 창원지검이 주로 들여다본 것은요, 명태균 씨 관련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죠. 그러니까 대선 기간 중에 명태균 씨 측이 미공표 여론조사를 여러 건 대통령 측에 제공을 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금전적 대가,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했으면 당연히 그 비용을 지불을 했어야 되는데 금전적인 대가는 전혀 받지 못했다. 그런데 나중에 명태균 씨 요청으로 김영삼 전 의원이 창원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김영선 공천이 미공표 여론조사 제공에 따른 대가성이 아니냐. 요게 이제 핵심이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명태균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월에 실시됐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될 당시에도 미공표 여론조사 등을 오세훈 후보 측에 제공을 했다. 그 다음에 2021년 6월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로 나가서 이제 파란을 일으키면서 당선이 되는데, 그때도 명태균 씨 여론조사 덕택을 톡톡히 봤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명태균 이른바 황금폰을 까보니 뭐 여당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뭐 140명이 된다, 뭐 이런 등등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무상 제공하지 않았는가. 지금 앞에서 얘기 나온 오세훈, 이준석, 뭐 또 윤석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그 다음에 그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으면, 또 그 조사 결과를 받았으면은 그 비용을 제대로 정치자금법에 입각해갖고 비용을 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낸 것 아니냐 하는 거고요. 창원지검이 사실상 초반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거를 수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사, 경남도청, 창원시청, 여론조사 기관 무려 61곳을 압수수색해서 그 증거물을 확보했고요. 나중에는 명태균 씨의 황금폰도 이제 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얼마 전에는 이준석 의원, 윤상현 의원, 또 그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보궐선거 당선, 이준석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당선 당시에 여의도 연구원장이었던 지상욱 전 의원,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요, 100명 넘게 소환 조사도 이미 벌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은 아시다시피 이제 서초동에 있습니다. 서초동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 뭐 이런 건데요. 근데 요게 이제 1월 12일자예요. 1월 12일에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요. 거기서 김건희 여사 소환 언제 하느냐, 이 공천 개입 그과 관련해 갖고 그때 그런 게 나왔었죠. 김건희 여사가 우리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곧 전화가 갈 거다. 그런 문자를 명태균 씨가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여부를 야당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김서구 법무부 차관이 황금폰 분석이 끝나봐야 안다. 황금폰 분석이 끝나봐야 판단할 수가 있다. 황금폰은요, 명태균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준석 당대표 선거,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 대선 요 기간까지 썼던 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선거와 관련돼서 그 후보자 당사자 등 그 핵심 인물들과 주고받은 이 통화 내역, 그 다음에 주고받은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데,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는 황금폰 분석이 끝나봐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닷새 뒤 이 JTBC가요 명태균 폰 세대 황금폰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USB 포렌식이 끝났다. 그러니까 황금폰을 포함해서 명태균이 사용했던 핸드폰 세대와 USB 포렌식이 다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 창원지검 중간 발표가 임박했다 했는데, 그 중간 발표가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오늘 오전에 발표된 저겁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한다 하는 건데요. 근데 황금폰을 비롯해서 휴대폰 세대는 알겠는데 USB라는 거는 뭐냐 그랬더니요. 지금 명태균 씨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남상권 변호사가요, 언론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육성 녹음 파일이 담겨 있다. 육성 녹음 파일이 담겨 있다. 이런 건데, 그래서 명태균 씨는요, 저거를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다. 그래서 명태균 씨 측 주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의 육성 녹음 파일이 윤 대통령 측에도 전달이 된 것으로 본다 하는 거고요. 지난 설 연휴 기간에 창원 교도소로 가서 명태균을 면회하고 온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바로 저 USB 대통령 부부의 녹음 파일 때문에 윤 대통령이 서둘러서 12월 3일 비상계엄을 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저게 터지는 순간 정권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이게 이제 명태균 씨 주장이고, 그 주장을 지금 박범계 의원이 면회 후에 민주당 내에 퍼뜨리고 있고요. 민주당 그걸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지금 명태균 특검을 지금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그런 사유다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이제 소환이 이제 임박한 게 아니냐. 아마도 이제 그 뭐 물밑 조율 이제 소환을 언제쯤 할지, 그다음에 소환 조사 방식 등등 뭐 이런 것들 둘러싸고 이게 이제 현실화 될 것 같고요. 이준석 의원과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했을 때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이미 조사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말고 주로 이제 봐야 될 사람이 누구냐?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근데 어제
SBS 8시 뉴스가요. 오 시장 측이 이제까지 명태균 씨와 한 2번 정도 만났다 하는데요. 알고 봤더니 4번 만났다. 명태균 씨가 창원지검에서요. 오세훈 당시 후보와 2번 만난 게 아니라 4번을 만났다 하면서 일시와 장소, 뭐 그 당시에 만났을 때의 상황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다.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다. 이런 건데 뭐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세훈 시장 측은 김영선 의원의 소개로 명태균 씨를 한두 번 봤는데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황당한 제안을 하길래 이 사람 같이 어울리면 안 되겠다 해서 그리고 그 여론조사 관련된 거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 측 사람들과도 뭐 언쟁을 벌이기도 했고요. 한두 번 만나다 끝났다. 한두 번 만나다 끝났다 하는 게 오세훈 시장 측 이제 주장이고요. 반면에 명태균 씨나 명태균 씨와 같이 미래한국 연구소에 일했던 강혜경 씨는 그건 아니다. 오세훈 시장 측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2번 만난 게 아니라 4번 만났고 그다음에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위해서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했다. 공표 여론조사는 7번을 했었고 미공표 여론조사도 7번이나 13번이나 해가지고 로 데이터까지 다 제공했다. 로 데이터는 거기 조사 대상자, 조사가 이루어진 사람들의 그 사람의 나이, 거주 지역, 정치 성향, 뭐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이 된 로 데이터까지 13번의 미공표 조사 때 다 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다 오세훈 시장 측에 넘겼다. 그래서 오세훈 당시 후보가 명태균의 여론조사 도움을 받아서 당선된 것과 진배 없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여론조사 비용 그거를 오세훈 시장의 오랜 후원자인 김한정 씨로부터 3,300만 원을 받았다. 5차례에 걸쳐서 3,30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측에게도 그 13번의 미공표 여론조사와 그 로 데이터까지 다 제공을 했다 하는 게 명태균 씨 측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물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김한정 씨, 후원자인 김한정 회장이 강경영 씨에게 여론조사 대가라고 그 돈을 보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하고는 무관하다.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일이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어제 이제 SBS 저 단독 보도가 나왔고요. 또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도 뭐 단독 보도를 하나 내서요. 이건 뭐냐면은 명태균 씨가 이렇게 검찰에도 주장을 했다는데 2021년 1월에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하고 오세훈 시장 또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 참모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시장 본인 이렇게 넷이서 만났는데 그 만남 뒤에 오 시장이 먼저 명태균 씨에게 전화를 했다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당내 경선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선에서는 오세훈 대 나경원 대 오세훈 구도 2파전이었는데 나경원이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 내가 이기는 방법을 알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필요하다. 빨리 서울로 와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서울로 갔다. 이게 이제 명태균 씨 주장이에요. 그래서 가서 만났더니 오세훈 당시 후보가 정치자금법 위반 때문에 여론조사 하면 다른 곳에 돈을 쓰지 못한다. 제대로 비용 처리하면은 그 이제 쓸 수 있는 선거 비용 한도액이 있는데 그쪽에서 많은 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그 자금이 확 줄어든다. 그러니까 내 후원자인 김한정 회장이 돈을 대기로 했다 하면서 사실상 김한정 회장을
명태균 씨에게 연결시켜 준 게 오세훈 시장이다. 명태균 씨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300만 원 뭐 대납을 했고 뭐 하는 것들, 그리고 그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는 당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도 다 전달이 됐는데 정작 선거 후보자인 오세훈 후보 측에 전달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저게 전혀 사실 무근이다 하면서요,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 법률 대리인이 이 명태균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도요, 나를 빨리 소환 조사해달라, 나를 빨리 소환 조사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수사 담당청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제 옮겨왔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밖에도 뭐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오세훈 시장 비슷한 여론조사 의뢰하고 그거를 대납을 시켰다. 그 대납을 시켜도 그 정치자금법 위반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여론조사 그거를 그 결과를 그 의뢰하고 결과를 받고 나서 아예 그거를 자금 비용 처리를 안 했다면은 그 무상 여론조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뭐 홍준표 시장, 또 다른 분들 뭐 등등 뭐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와 오세훈 시장의 소환 조사가 또 한 번 전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리고 이 소환조사의 결과, 이 서울중앙지검이 어떤 처분을 내리는가, 뭐 이런 것들이 향후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대신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한동훈 대표 측이 이 명태균 게이트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친한계 의원들이 이 명태균 특검법에 이 찬성해 주지 않을까, 이런 묘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택도 없는 기대고요. 이거는 이제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됐기 때문에 이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더 본격화되고 이제 수사의 어떤 핵심 영역으로 들어간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중앙지검으로 와서 이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특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노리는 특검 카드는 오늘 서울중앙지검으로의 이송으로 인해서 더 동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